오히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빌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쓴소리가 약이다. 먼저 지난번보단 지금 잠을 많이 잔 상태라서 컨디션이 훨씬 좋습니다. 이번에 로고스 크루 모집에서 여러와 같은 성원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차 모집은 마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2차 서류 면접을 한 번 더 했어요. 네, 한 50분께 메일을 다시 보내드렸고 거기에 제가 정말 고민을 엄청 많이 해서 24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만들면서도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거를 제 주변 몇몇 분께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했는데 쓰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도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질문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답변을 제가 받다 보니까 또 생기는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또 2차로 가리고 3차 면접에서 또 가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3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분들 중에서 일단은 1차 통과하신 분들 50분 되는 분들 중에서 또 저한테 다시 답장을 온 분이 지금까지 33명인데 이분들께는 제가 특강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갑자기 어떤 날을 공지해드렸을 때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특강을 가볍게 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 게 아직은 이제 공개할 수는 없는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꼭 배웠으면 하는 내용이나 알려줬으면 하는 딴 곳에서 못 본 것 같은 아니면 저에게 궁금한 그런 부분들을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은 제가 좀 계속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발표했던 곡들 중에서 어떤 그 데모의 작업기가 궁금한 곡들 그런 것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어떤 저작권이나 사용 승인이 가능한 곡은 수업에서 한두 곡 정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굉장히 또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니어라고는 할 수는 없고 빌런이라고 할게요. 네. 가볍게 얘기해서 3명이 모이면 1명은 빌런이에요. 셋이 모였을 때 빌런이 안 보이면 내가 빌런이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공동작업이나 협업을 할 때 팀을 활동할 때 안 좋은 유형은 어떤 걸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시기도 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공통점은 본인이 빌런일 거라는 생각은 못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어떤 상황에선 빌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어떤 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욕을 하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개념이 없어서. 보통 개념이 없다는 거를 사람들이 욕만 하는데 개념이 없을 때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소통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 얘기를 통해서 빌런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이해하는 눈도 기르고 아니면 내가 빌런이 될 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 좀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많은 사례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어떤 일을 같이 해도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하나 더 더하자면 약속을 안 지키고 변명을 한다. 약속을 안 지키고 사과하지 않는다. 약속을 안 지키고 미안해서든 불편해서든 잠수를 탄다. 전형적으로 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약속을 나도 모르게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이건 스케줄 관리의 문제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잠수를 타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최대한 내 입장을 잘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가려는 시도는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연습이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사례가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분이 안 좋다고 그 기분을 공적인 자리에서 푸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은 걸 그 현장에 다 뿌려버린다든지 당연히 어떤 협업을 하다 보면은 감정적인 부딪힘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들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내 의견이 묵살당하거나 화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뭔가 화를 참지 못하는 거죠. 화라는 게 꼭 어떤
분노나 고성을 지르는 식으로도 가지만 뭔가 그냥 말이 없어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울어버리는 경우. 사실 가까운 사람끼리도 너무 감정적이 되면 그 트러블이 굉장히 안 생길 수가 없는데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하면 피해가 생각보다 심해집니다.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잘 없고요. 이해해 준다고 해도 그 이해를 하고 보듬어 주는 동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열심히 하는 것도 알겠고 의욕적인 것도 알겠는데 결국에는 과부하가 걸려서 그냥 뭐 진짜 아파버린다든지 뻗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할 때. 근데 중요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예스맨이고 의욕이 너무 앞선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할 일을 많이 벌려놓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나하나의 그 어떤 뎁스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적을 받게 되면 아니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또 이렇게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돼요. 그거는 이제 개인 사정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스케줄러를 보면 거의 최소한 10개 이상 되는 스케줄을 동시에 돌리거든요. 어떤 해야 되는 일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하나의 일만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다음엔 2개가 되는 게 좀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한 10개 정도 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면은 잘 소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또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개가 넘어가다 보면 확실히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열 몇 개 포함된 일의 어떤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그리고 또 내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이런 걸 잘 판단을 하면서 일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나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당연히 해야 되고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게 욕심이 돼서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작곡가로서 일을 하면서 조금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써볼게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못 쓰면 욕을 많이 먹어요. 그게 뭐 대놓고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다른 일도 하는 것 중에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이 양반이 그 저거 할 시간을 있으면서 내 건 안 해줬네, 우리 회사 건 안 해줬네, 이런 오해를 사서 굉장히 욕을 먹기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욕 먹는 거를 뭐 피할 수는 없으니까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나쁜 예시가 나의 공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다 했는데 뭐 내다 해충. 내다 해충이라고 할게요. 저도 좀 어릴 때 이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일단은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를 기분 나쁜 쪽에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했다. 와, 내가 여기서 헌신해서 내 역할이 굉장히 커서 기쁘다. 이쪽으로 연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 내가 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그냥 무임승차하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다 했다. 이게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러지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는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을 크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납득될 만큼 이 사람이 열심히 했다는 걸 보려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보이고 대부분은 그냥 내가 열심히 최선을 일단 다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이 좀 작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내가 자꾸 뭐 다른 사람의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확실한,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내 실력에 도움이 되고 내 경험에 도움이 되고 내가 뿌듯하고 이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서 열심히 하는 게 훨씬 정신건강이나 실력적으로나 뭔가 사회적으로나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소통의 문제인데 냉소적인 사람들이에요. 구린데? 막 이렇게 막 쿨병이라고 그러죠. 쿨병. 막 구린데 이래. 뭐가 구려? 그냥 구려. 뭐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는데 구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힘들죠, 사실.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반대로 그 동료가 아니고 일을 준 사람이 그냥 구린데 이러면은 뭐가 구린지 그 퍼즐까지도 찾으면 좋죠. 근데 그냥 같이 함께 협업하는 입장에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죄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시니컬한 건 괜찮아요. 뭔가 공격적인 것도 괜찮고 솔직한 것도 다 좋은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중요한 건 반대나 어떤 공격적인 말, 뭐 비판적인 이야기에 대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근거가 있으면 기분은 나쁜데 맞는 말이네라고 나중에라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게 항상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통을 할 때 이제 어쨌든 내 생각을 전달하고 설득하고 좀 좋은 방향을 만들고 싶어서 소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협업 같은 경우에 함께 일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굳이 공격적인 언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예시를 들어주면서 조금은 이제 주의해야 될 예시들을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 작업할 때 이제 민폐가 되는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경우가 또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빌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공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야기할 때도 많이 거론될 이야기인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안 하면 놓고 가면 됩니다. 배제하면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고 가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자식이라고 해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때리고 혼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 내 에너지를 쏟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근데 그거는 자식이라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남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무임승차하고 내가 열심히 했어요.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무임승차를 계속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잖아요. 계속 우리 팀에 한 명이 완전 누가 봐도 무임승차하는 사람인데 끝까지 이 팀에 남아서 막 저작권료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건 사실 제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 많은 팀들에서 가장 크게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열심히 안 하는 멤버 때문이거든요. 제 주변의 모든 팀에서는 90%가 열심히 하지 않는 멤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된다. 다음이 고집이 강한 사람, 타협이 안 되는 사람. 근데 이것도 뭐 물론 고집이 너무 강하고 진짜 세상에 막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상대적인 거예요. 만약에 둘이서 소통하고 있는데 한 명이 고집이 세다고 느껴져요. 이 사람 너무 고집이 세. 근데 그 상황은 1대1로 놓고 보면 이 사람이 고집이 센 게 아니고 서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3명이 됐어. 한 명이 고집이 세. 그럼 2명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물론 뭐 99명 대 1명 이렇게 나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죠. 99명은 맞다 그러는데 한 명이 틀리다고 하는데 한 명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집이라는 부분은 사실 좀 상대적인 거라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걸 수도 있고 왕따일 수도 있는,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고집을 부린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어떤 아우라.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 고집 부리네 이럴 수도 있고 굉장히 저 친구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는 뭔가 소통에 있어서 그냥 되게 배척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는 사람은 고집 부리는 걸로 보일 거고, 이타적이고 배려 있고 또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아니라 뭔가 자기의 생각을 설득하는 느낌으로 보이겠죠. 설득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보이겠죠. 그래서 사실 팀 작업이 어려운 게 보통 이제 3명이서 팀을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3명이서 9곡을 쓰거나 막 아니면 3명이서 3배 좋은 노래를 써야지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팀들은 3명이서 한 곡을 씁니다. 그러면 뭐 셋 중에 한 명은 빌런이고 둘이서 욕하고 누군가는 뭐 껴주고 끌어주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면서 셋이서 한 곡을 써요. 혼자 쓰는 일만 못하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자 후자에 있을 때 후자가 더 흔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팀워크라는 게 만들기 힘든 부분이죠. 근데 제가 그런 팀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사실 제가 팀워크를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팀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표범 같은 걸 추구하고 막 그 외길, 복고다이, 원맨쇼 뭐 이런 거를 좀 선호한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모든 것들이 소통하고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걸 더 크게 느끼면서 뭐 이제 와서 바꾸는 건 아니고 원래도 저는 협업을 하긴 해왔어요. 근데 좀 더 팀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처음부터 돌아보면서 체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이제 고집을 부리는 게 나쁘냐 좋냐 이 문제는 또 반대로 전부 타협적이고 고집을 안 부린다고 생각하면 배려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분위기는 좋을 수 있겠는데 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편견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런 편견까지 있었던 게 뭐 어떤 탑라이너 분들이나 비트메이커 분들이랑 몇 번 송캠프를 하면서 느낀 게 별로다, 혼자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다 서로 모르는 분들, 막 말도 안 통하는 분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막 녹음실에서 막 어우 good, 막 it's good, 막 you are good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서로 예의 있게 막 배려하면서 하니까 뭐 물론 진짜 호흡이 잘 맞으면 뭔가 그렇게 또 재미있게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좋은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요. 배려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별론데라는 말을 꺼내기가 되게 좀 그랬고 그냥 좋다고 서로 좋다 하면서 막 그냥 넘어갔고, 그리고 또 그런 송캠프 작업이 끝났을 때 누가 한 명이 또 총대 매서 되게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서로 좀 책임이 좀 분산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서 저는 아예 송캠프는 안 한다고 거절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겪었던 거는 주도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 불편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별론데 좋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둘 다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뭐 더 간단할 것 같고, 이 말인즉슨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이란 거는 매끄러운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조금은 껄끄러운 거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어떤 팀워크에 있어서 중요 요소인 것 같습니다.